안녕하세요. 주태식이 TV 주태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태식이 TV의 주태식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좀 여기저기 홍보하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주식 채널이냐고. 주식 채널 아니고요. 드론 채널입니다. 주태식이는 그 해바라기에 나왔던 왁구나우태식이 그거 거기서 제가 딱 착안을 해서 뭔가 그 중성적인 느낌의 그거 가지고 가려고 너무 이제 여성 교관인 걸로 너무 막 사람들이 여자 교관이야?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좀 그래서 일부러 좀 이렇게 중성적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그 친한 친구가 진짜 생각 없이 해준 말을 제가 덥석 물어가지고 지금 조금 후회는 돼요. 네, 여러분께서 많이 애정을 갖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드론 관련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주태식이 TV에서 별로 안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해봤자 조회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가 한 절반 이상 계속 보신 것 같은데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드론으로 찍은 영상, 아름다운 거, 심미적인 효과가 있는 것들을 올릴 수도 있고 촬영하고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채널에 올릴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드론 채널을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거는 아니거든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드론 쪽으로 진로를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렇게 드론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혹은 같은 드론 분야 안에서도 다른 업종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실무적인 경험들을 보다 좀 너무 무겁고 딱딱하지 않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접하셨으면 해서 좋은 의도로 시작한 계정인데 이게 막상 하면서 제가 이제 개그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영상의 재미를 너무 많이 추구하고 전문성을 자꾸 이제 놓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은 제가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어필하고자 전문적인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제는 오늘 드론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드론 보험. 드론 보험이 지금 그전에도 많이들 알고 문의를 주시긴 했는데요. 제가 드론 보험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을 하게 된 이 계기는 처음에 이제 이쪽 드론 조종 자격에 대한 국내 제도가 생기기 시작할 때 그때 드론 보험에 대한 것들이 좀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현대해상 기업보험 7부랑 조종교육 과정 혹은 방제 또 기타 촬영이나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걸 포함하는 사용사업에 적합한 드론 보험을 설계를 하고 그 상품을 만드는 걸로 이제 초기 세팅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근데 이제 드론을 알고 보험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몇 없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사고가 나셔도 좀 그래도 즉각 바로 저한테 피드백 받으시고 이런 경향들이 조금은 있으셔서 드론 보험 하면서 저는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드론 사고를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채널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드론 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데 왜 가입해야 되고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막막하셔서 검색하시다가 들어온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드론 보험을 쭉 가입하셔가지고 갱신 하셨던 분들은 좀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올해 들어서 바뀐 제도 안에서 드론 보험을 들어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당황한 상황이 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흔히 말하는 드론, 이 드론은 항공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적 용어로는 무인 비행장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인 비행장치를 운용하는 소경련 비행장치 사용 사업 혹은 기체 신고 절차에 필요로 하는 드론 보험을
이제 가입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왜 가입을 해야 되느냐? 2021년도에 이렇게 들어온 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기존에 12kg 초과, 150kg 이하에 해당하는 기체들을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진행을 할 때 최대 이륙 중량 25kg가 초과하지 않으면 교육원 혹은 방제하시는 분들 다 그냥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능하셨어요. 그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내 드론이 추락했을 때 내 드론에 대한 보장은 해주지 않지만 제3자의 재산상의 피해, 그 대인과 대물에 대한 보장을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최대 이륙 중량 25kg를 초과하면서 즉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분류표상에 일종 기체를 운영하셔서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 하시는 분들 혹은 일종 장치를 이용해서 기체를 신고하시려는 분들은 항공보험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항공보험은 내 기체를 보장하나 안 하나 이거의 차이는 아니고요. 우리가 가입하고 하는 그 국내에 있는 보험사들이 한 번 더 재보험사의 요일과 승인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험을 주는 게 항공보험의 지금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현대해상에서 보험 가입을 해요. 항공보험으로. 그러면 현대해상이 이 내용을 재보험사에서 승인을 받고 요율을 받고 다시 저희에게 이거는 1년에 얼마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이 제일 크게 체감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쭉 보험을 가입하셨었더라면 영업배상이 11kg 초과하고 25kg 그 이하에 해당하는 기체에서 영업배상을 들었을 때는 기본 최소 비용으로 한 30만 원대에서 가입이 가능하셨더라면 항공보험으로 넘어가면 이게 100만 원 넘어갑니다. 아마 그런 부담을 좀 느끼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끊임없이 이제 요즘에 해결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한데 보다 간소화된 시스템과 체계를 가지고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요율을 가지고 운용하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입하기만 하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최소 얼마를 보상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또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정리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이 법적 조문에 대한 근거 사항들을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상 금액에 대해서는 대인과 대물이 각각 명시가 되어 있는 금액이 거기서 대인 즉 제3자에 대해서는 1억 5천만 원 그리고 대물 그 제3자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최소는 되어야 한다라고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영업배상으로 드론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이 대인 1억 5천, 대물 2천에 자기 부담금 1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 이렇게 넣어서 하시고 내 자손이나 자차, 쉽게 얘기하면 내 드론이 추락했을 때 내 기체에 대한 이제 수리비도 보장받을 수 있는 거 그거는 선택적으로 넣으실 수도 있고 빼실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근거법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이고요. 보험 굳이 왜 가입해야 돼요? 라는 거. 첫 번째 이유는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드론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11kg를 초과하는 기체에만 해당이 됐고 혹은 11kg 초과하지 않고 초경량 비행기 사용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해당이 됐었는데 법이 바뀌고 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이제는 취미생활로 내가 영상을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다 이 기체를 신고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너무 안전의식 없이 드론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우리나라의 법이 작은 기체도 신고를 해서 이 기체가 추락을 했을 때 혹 그로 인해서 또 누군가 피해를 입었을 때 소유주를 확실히 하기 위한 사고에 대한 인과관계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게 생긴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운영하는 목적, 기체의 어떤 기체가에 기체의 최대 이륙 중량,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에 따라서 기체가액도 달라지고요. 운영 목적에 대해서도 달라지고요. 연간 운용 시간, 조종자의 운전 경력 이런 것들을 다 저는 반영해서 안전성에 대한 좀 입증을 받고
이분은 사고에 대한 우리 그렇잖아요. 무사고 운전 몇 년 하다 보면 자동차 보험 할인되듯이 그런 맥락들을 저는 조금 드론에서 적용을 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시나도 궁금한 게 계시거나 드론 보험 가입하실 때 진행하시는데 조금 어려운 게 있어서 상담 필요하시면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 혹은 저희 직원 분들께서 상담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전사 보험을 다 컨트롤하고 있는데 요율을 비교하셔가지고 가입하시는 고객님들이 본인들의 어떤 사업 목적에 제일 적합한 합리적인 상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보험만 가입하고 기체 신고만 하면 다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를 모르신 채로 제가 드론 보험 가입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뭐 돈 벌려고 저희 거 수수료 얼마 안 됩니다. 전 덕분에 그래도 몇 년 동안 드론 보험을 하면서 제가 무인비행장치 사고조사 관련해서 논문 쓰고 할 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 그런 용도로 사실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 사명감 아닌 사명감으로 진행했던 게 드론 보험이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고 보험까지 들어야 되냐 이 조그만한 거 날리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보험은 안전관리의 절대적인 수단은 아니지만 타선책 중에 최선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 손끝에 모든 게 달려있는 조종자에게 최소한의 조종자 준수 사항과 준수의식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한 가치관들을 정립하고 운용하게 하는 데에는 보험은 아주 좋은 체계적 시스템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더욱 드론 보험에 대한 것들은 강화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구매하고 나서 드론 자동차 보험 가입 안 하면은 시운전을 할 수 없듯이 아마 드론도 구매하시고 신고하셔서 드론 보험 가입하시고 신고하셔서 등록되지 않는 이상 비행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빨리 올 거예요. 이렇게 지금 1, 2, 3, 4종으로 분류가 됐고 작은 기체에 대해서도 신고 제도가 도입이 되는 거 보면 무인기 영역과 일상에서 오는 대중들이 느끼게 되는 피해의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일상에 스며들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 제도와 신고 제도가 도입이 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은 조금 너무 보험에 대해서 보험을 팔아서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보험을 들어야 한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드론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작은 기체 그리고 취미용이고 안전하게 비행하시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그 분명한 용도가 있는 기체들은 너무 부담되지 않은 선에서 보험을 가입해드리는 게 단순 보험 종사자가 아니라 드론을 하면서 드론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안전비행에 대한 그런 가치관과 증명 자료들 이런 것들로 백업을 해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좀 더 저렴하게 보험 가입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보험을 왜 가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다음 영상에는 제가 간단하게 직접적으로 드론 사고가 났을 때 드론 보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실사고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드론 사고가 생각보다 얼마나 큰 피해를 갖고 오는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지 2차, 3차 피해가 얼마나 크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실제 발생한 사고, 고객님의 사고 사례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내가 이렇게 보험 드론 운영할 때 내가 사용사업 등록하고 기체 신고할 때 이렇게 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구나 또 이렇게 보험을 들어놓으면 혹여 내가 사고가 나더라도 이런 절차를 통해서 사고에 대해서 후처리를 맡길 수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사고 사례 보험 처리 방법에 대한 영상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태식이었습니다.